색다르고 재미있는 음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음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우리가 몰랐던 음악의 또 다른 이야기를 향해 달려볼까요?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MTX. 반갑습니다. MTX의 승무원 김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민영씨, 혹시 물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좀 전에 배가 고파서 비빔면을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맵네요. 선영씨,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비빔면은 그래야 맛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유명한 광고 음악 아닌가요? 맞아요. 광고 음악을 들으면 특정한 상품이 떠오르곤 하잖아요. 선영씨는 기억나는 거 없나요? 저는 수능 금지곡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음료 광고가 생각나요. 방송인 전현무의 방정맞은 춤이 아주 인상적이죠. 광고 음악 중에는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광고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저희 집 거실로 초대할게요. 승객 여러분께서는 마룬5의 썬데이 모닝을 들으면서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MTX가 곧 출발합니다.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Still some colors share some skin. Clouds are shrouding us in moments unforgettable. You twist to fit the mold. 민영씨, 집에 초대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여기 앉아요. 역시 광고 음악은 거실 텔레비전 앞에서 듣는 게 제일이죠. 맞아요. 광고 음악은 영화관이나 인터넷에서도 접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텔레비전 속에서 가장 자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주 접한 것에 비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영 씨는 광고 음악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나요? 상업방송의 선전을 위해 기업의 이미지나 상품 또는 상표에 중점을 두는 음악 아닌가요? 보통 CM송이라고 하잖아요. 의미는 맞지만 CM송이라는 표현보다는 광고 음악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해요. CM송은 일본화된 영어 표현으로서 일본과 한국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정말요? 몰랐던 사실이네요. 색다른 점을 알게 되니 광고 음악에 흥미가 생겨요. 민영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새로 만든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만들어진 상업적인 예술활동을 광고라 부르죠. 음악 영역에서 광고 음악은 독특함과 자극성으로 사람들과 소통한답니다. 맞아요. 광고 음악은 한번 듣고 나면 입안에 자꾸 맴돌게 하는 중독성이 있잖아요. 결국 그 제품을 사기 전까지 계속 입에서 되뇌게 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만들기도 하죠. 광고 음악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군요. 선영 씨, 그럼 광고 음악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요? 네, 광고 음악에 종류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냥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노래로 알고 있는데. 광고 음악은 가사에 메시지가 포함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징글과 BGM, 즉 배경음악으로 구분된답니다. 징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풀송인데요. 광고 전체가 노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소니가요 소니가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떤 제품을 광고하는지 이미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죠. 이런 노래를 풀송이라 하는군요. 제품의 이미지를 노래로 창작하거나 기존 노래를 개사해 음악으로 좀 더 명료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노래가 이미지를 기억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로 쓰이는군요. 그렇다면 광고 음악에서의 BGM은 뭔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배경으로 삽입되는 음악을 뜻하는 건가요? 맞아요. 의미는 같으나 역할은 조금 다르답니다. 광고에서의 BGM은 징글과 달리 노래 형태가 아니라서 특정 가사를 기억하게 하는 효과보다는 제품의 이미지를 기억하게 하는데 효과적이죠. 배경음악의 선율이나 분위기를 통해 제품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군요. 예를 들면 핫초코 광고에서 천천히 흐르는 기타 소리와 피아노 선율이 따뜻한 느낌을 연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옛날의 국내 광고 음악은 지금과 조금 달랐다고 해요. BGM보다는 노래 형식이 많았답니다. 1960년대의 광고 음악은 제품이나 기업의 이름을 계속 되풀이하며 외치는 것이 많았고 동요나 회사 노래풍의 멜로디가 지배적이었죠. 광고에서 제품이나 회사 이름을 계속 외치는 노래가 들린다면 머리에 아주 깊게 박힐 것 같은데요. 맞아요. 1970년대에는 60년대의 광고 음악이 조금 더 진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멜로디, 개성적이고 신선한 창법이 광고음악을 지배했답니다. 김도양의 줄줄이 사탕은 당대를 대표하는 징글 형태의 광고음악이죠. 저 그 노래 알아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자주 흥얼거리시거든요. 아빠 오실 때 줄줄이, 엄마 오실 때 줄줄이 라는 경쾌하고 흥겨운 멜로디가 아주 재미있는 노래잖아요. 잘 알고 있네요. 광고음악은 이후 80년대부터는 노래 형식을 탈피하여 영상을 보조하는 부차적 기능으로 전락하게 된답니다. 그렇군요. 광고음악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기분이 들뜬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하지만 벌써 입으로 출발할 시간이 되었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클레어리 브라운 앤 더 뱅잉 래켓츠의 러브레터를 들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I'm gonna write what I want you to do to me in a letter. Yeah. I'm gonna write it for good, or for bad, or for worse, or for better. 음악을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음악과 관련된 이슈를 뉴스를 통해 들여다봐요. 출발할 준비가 됐나요? MTX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82년 5월 12일 수요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동요보다는 TV 영화 주제가나 팝송, 광고음악을 자주 부릅니다. 어린이들에게 동요나 아름다운 문학의 꿈을 되살려줄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론델리 박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버지와 텔레비전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가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텔레비전이 좋다고 한 쪽이 훨씬 많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많은 미국이 이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텔레비전의 영향력 속에서 어린이들이 광고 음악과 유행가에 익숙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 자녀를 둔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뽀뽀뽀, 섹시 뮤직 뭐 이런 거나 애들이 듣고 있으니까 커서 뭐가 될란가 싶다니까요. 한창 동요 들으면서 클 나이에 저렇게 야단스럽고 상업적인 노래만 불러대니까 엄마로서는 아주 기가 차지요. 1970년대부터 생겨난 광고음악 경쟁 시대가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류와 제약 광고에서 징글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운 뉴스 이선영입니다. (1980년대에) TV 광고의 영향력이 커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거군요. 어른들이 볼 때 판단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는 광고 음악이 해악 그 자체로 여겨졌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한때는 텔레비전 광고 음악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동요를 어떻게 부르게 할 것인지 각계의 의견을 모으기도 했죠. 아이들의 정서뿐 아니라 어른들도 따라 부를 수 있는 동요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답니다. 하긴 70, 80년대의 시대 상황으로서는 지금과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어른들이 보기에 어린이는 어린이로서 동요를 듣는 게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무분별한 광고 음악을 따라 부르며 유행가에 빠진 모습이 걱정스러웠나 봅니다. 네, 그래서 당시 아동 문학인들 사이에서는 광고 음악으로부터 아이들을 벗어나게 하자는 취지의 동요 문학이 만들어졌답니다. 이 책을 매달 편에 동요를 발표하고 노래로 작곡할 수 있도록 작곡가들에게도 보냈죠. 당시 어린이들이 광고 음악을 부르는 것에 대해 꽤 심각했나 봐요. 네, 하지만 80년대 이런 문제는 광고 음악을 너무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에게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광고는 광고일 뿐 부모의 교육이 밑바탕이 된다면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흔히 음악 마케팅이라고 하죠. 소리 음악을 활용하여 고객의 감성 요소를 자극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본다면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린이들이 광고 음악을 따라 부르는 것을 재롱으로 볼 수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도 광고 효과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7, 80년대와 비교해 현재 어린이들이 광고 음악을 즐겨 부르는 것에 대해 어른들이 문제로 삼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물론 그 당시와 지금의 광고 음악 형태가 달라지긴 했지만 문제시되는 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기 때문에 광고 음악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겠죠. 맞아요. 기업의 제품만을 외치는 반복되는 징글 형태의 광고 음악에서 이제는 BGM 형식이나 광고가 영상으로 더 집중되면서 앞서 말한 문제는 사라지게 되었죠. 또 판단력에 있어서 아직 미숙한 어린이들은 광고 음악뿐만 아니라 대중음악이나 드라마의 영향도 받을 수 있잖아요. 무조건 광고 음악을 배척하며 동요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들에게 매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영 씨 말이 맞아요. 7, 80년대 어린이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광고 음악 배척 현상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맞아요. 7, 80년대 어린이들을 위한 광고 음악 배척 현상에 대해 알게 돼서 재밌었어요. 색다른 사실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민영씨. 네, 승객 여러분께서는 세인트 모텔의 마이타입을 들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색다른 주제로 순위를 매겨보는 시간. 오늘은 어떤 노래가 1위일까요? 열차에서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MTX 열차 카페. 선영씨, 이제 정말 겨울이 온 것 같아요. 백화점이나 카페 곳곳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더라고요. 벌써요? 하긴 이번 주말이 지나면 이제 12월이네요. 올해도 이렇게 다 지나가는군요. 아름다운 20살이 허무하게 지나간 것 같아서 슬퍼요. 그래도 우리에겐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며 12월을 마무리한다면 기분 좋게 2015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캐롤을 듣고 싶어지네요. 징글벨 징글벨.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노래에 대해 알아봐요. 선영 씨는 어떤 노래가 떠올라요? 저는 머스트 헤브 러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와 SG 워너비 노래예요. 그 노래 정말 유명하죠. 바로 오늘 순위 3위랍니다. 2006년에 발표한 이 노래는 가수들의 음색과 설레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잘 담긴 노래잖아요. 맞아요.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하는 풋풋한 연인들과 어울리는 노래라 인기가 많은 곡이죠. 2위는 뭔가요? 2위는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2010년에 발표한 이 노래는 엠블랙 천둥의 피처링으로 연인에 대한 사랑을 속삭이는 가사와 둘의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 곡이죠.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첫눈에 발자국을 새기며 끝까지 걸어간다는 가사가 참 아름답죠. 그럼 1위는 뭔가요? 1위는 성시경, 박효신, 이석훈, 서인국 빅스의 크리스마스니까입니다. 2012년에 발매된 곡이죠. 크리스마스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숨겨왔던 마음을 고백하는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잖아요. 남자 가수들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더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선영씨, 어때요? 크리스마스 캐롤 얘기를 하다 보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마냥 슬프지는 않죠? 네, 우리 얼른 들어봐요. 성시경, 박효신, 이석훈, 서인국 빅스의 크리스마스니까. 오늘은 괜찮을까요? 내 맘이 접해질까요? 내리는 하얀 눈처럼
선영씨, 오늘이 MTX 마지막 여행이랍니다. 정말 아쉬워요. 인턴에서 국원이 된 지 얼마 안 된 제가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으로 시작한 방송이 어느덧 마지막이 되었네요. 마지막 화를 앞두고 목 관리를 못해서 많은 분들께 미안하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방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MTX PD로서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대본을 쓰려고 노력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 부족한 점도 많지만 끝까지 수고해주신 대체 PD 윤희영 국원과 나경태 엔지니어 고맙습니다. 또 방송국을 위해 언제나 힘쓰시는 팀장님, 소영 예술무협 선생님과 항상 고생하시는 국장님, 윤희 지민부장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똘똘한 예술국원과 재치있는 시연국원도 고마워요. 선영 아나운서도 늘 노력하는 모습 보여줘서 정말 고맙고요. 인턴분들도 더욱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윤희연 송출 PD도 아침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민영 선영 아나운서 경태국원 수고했어요. 다사다난한 방송이었지만 모두들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나경태 엔지니어도 항상 금요일 방송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일찍 와서 준비해준 희영국원 수고하셨고요. 민영 아나운서랑 선영 아나운서도 힘들 텐데 마지막 날인 금요일까지 완벽하게 방송해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힘내봅시다. 라고 합니다. 네, 승객 여러분, 그동안 즐거운 여행이었나요? 지금까지 MTX를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민영, 이선영이었습니다.